다육식물은 잎이나 줄기가 두꺼운 식물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일반적인 식물과 다육식물의 잎의 두께를 비교해보면 다육식물의 잎이 훨씬 더 두껍습니다. 이는 잎에 수분이 많이 저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식물과 생김새만 다른 것이 아니라 증산작용 방법도 조금 다른데요. 같이 알아볼까요? 일반적인 식물은 낮에 햇빛을 받아 광합성 작용을 하면서 뿌리털을 통해 수분을 흡수하고 잎의 기공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와 수분을 방출하면서 포도당을 생성합니다. 그러나 다육식물이나 선인장은 일반적인 식물과 다르게 야간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와 수분을 방출합니다. 선인장이 있는 사막은 비가 자주 오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뿌리에서 수분을 매번 흡수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가끔 비가 내리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다 해가 지고 야간이 되면 선인장이나 다육식물은 호흡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운 좋게 비가 내리는 날에는 뿌리에서는 많은 양의 수분을 흡수합니다. 뿌리를 통해 흡수된 수분은 줄기로 이동하고 다시 잎으로 가서 저장됩니다. 대기 중에 떠다니는 이산화탄소가 기공을 통해 흡수됩니다. 흡수된 이산화탄소는 탄소 고정을 통해 잎에 저장되어 있다가 낮에 빛 에너지와 결합하여 포도당을 생성하고 이때 발생된 산소는 수분과 함께 대기로 방출됩니다. 방출된 수분과 대기 중의 미세먼지가 결합하여 아래로 떨어집니다. 이렇게 선인장이나 다육식물이 일반적인 식물과 다르게 야간에 탄소 동화작용을 하는 것은 원산지의 환경과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다육식물과 선인장은 척박한 환경이 원산지인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아프리카와 사막이 원산지인 다육식물과 고산지대가 원산지인 다육식물이 있습니다. 사막이 원산지인 다육식물과 선인장의 경우에는 한낮에 40도 가까이 온도가 올라가서 만약 낮에 호흡을 한다면 체내의 모든 수분이 말라버리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육식물은 온도가 선선해지는 야간에 호흡을 통해 영양분을 생성하는 형태로 진화하게 된 것입니다. 다육식물이나 선인장을 침실에 두면 많은 산소를 야간에 방출하기 때문에 우리가 숙면을 취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식물은 낮에 산소를 방출하기 때문에 우리가 낮에 생활하는 거실, 주방, 베란다에 놓으면 좋습니다. 저는 식물을 키우기만 하면 죽이는데 어떻게 하면 식물을 잘 키울 수 있을까요? 다육식물이나 선인장을 잘 키우기 위해서는 원산지 환경을 분석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경을 분석해보면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이 맑고 하루 종일 햇빛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집에서 관리할 때도
햇빛을 많이 보여주는 환경에서 건강하게 잘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토양 환경을 분석해보면 돌이나 자갈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인장이나 다육식물을 화분에 심을 때 마사토나 자갈을 많이 섞어줘서 배수가 잘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비가 올 때 선인장과 다육식물은 최대한 많은 양의 수분을 잎과 줄기에 저장합니다. 햇빛이 부족할 경우 잎이 건강하게 자라지 않고 줄기만 계속 길어집니다. 빛이 부족할 경우 잎이 통통하고 예쁘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줄기만 길게 늘어져서 자라게 됩니다. 줄기가 없는 에케베리아의 경우 햇빛이 충분한 환경에서는 잎의 색이 적색이나 흑색으로 건강하게 자라지만 빛이 없는 환경에서는 잎의 면적을 넓히고 잎의 색이 녹색이 됩니다. 모든 식물의 잎이 녹색인 이유는 녹색에서 광합성을 하기 때문입니다. 두 개의 같은 다육식물을 2주 동안 실내와 실외에 두고 비교했을 때 실외는 적색이나 흑색으로 잎이 통통하고 건강한 반면 2주 동안 실내에서 햇빛을 보지 못한 다육식물은 잎의 면적이 넓어지고 잎의 녹색 비율이 높으며 두껍지 않은 형태로 변하게 됩니다. 식물은 어떤 환경에서 키우냐에 따라 모습이 달라집니다. 내가 키우는 식물을 자주 살펴보면서 이상한 모습으로 자라고 있지는 않은지, 잘못된 방법으로 키우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식물, 항상 관심을 가지고 정성껏 키워주세요.